지적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N자, 교사 N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학교 안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저희처럼 이제 네. 체육을 좀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네. 스포츠 클럽이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많이. 네.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주말마다 나와서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저는 6학급짜리 학교였는데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하루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체육 교육 활동을 반드시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뭐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뭐 1년 동안 30회 정도의 아이들을 같이 지도를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서요. 저도 작년에는 이제 여학생들을 풋살 지도를 해서 저도 여학생들 그러세요? 풋살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 다음에 저희랑 한판 네. 그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네. 또 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아이들과의 레포 형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떻게 체육 지도를 했을 때 네. 내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능 또 안전한 기능을 좀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스포츠 클럽 하나를 잡고 나니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네. 또 보충학습이라는 제도가 저희 초등 쪽에는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중고등 선생님들을 만나 배웠는데 방과후 수업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초등 쪽에서는 사실 방과후 수업이 거의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하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교육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방과 후에 기초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수익화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제도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 아이들하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 되는 게 꽤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아이들과 세금 교실을 운영하면서 또 그런 교육하면서 이제 지원비를 받게 되었고 네. 또 게임 문화 협력과 관련해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또 지원을 받게 되었고 또 AI 에듀테크 교육을 하면서 뭐 디지털 새싹 캠프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참 큐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각종 정보들,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태그맨님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들께서 가장 빠르게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퇴근맨 인스타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물론, 네. 저도 가끔 보는데, 뭐 매일 보고 있죠. 정말 깔끔하게 카드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유.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는 게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헤맸던 부분이어서 네. 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단체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사 겸직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단체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도움 받으실 분들은 그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문서 등록 대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해라. 네. 뭐 꼭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퇴근 시간쯤 아니면 매일 아침에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그 대장에 들어가서 문서 등록 대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단순히 네. 이런 부수입이라든지 겸직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죠. 다 보이는 게 교육의 흐름이 보이죠. 맞아요. 너무 제목만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네. 최근에 AI에 관련해서 네. 엄청난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문서 등록 대장에서 맞아요.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비, 맞아요. 등등. 처음. 네, 보면 알 수 있죠. 교육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팔로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선생님들 주변에 분명히 네.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교육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의 벽을 좀 내리시고 커피 한 잔 사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실제로 그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단 한 분도 네. 나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네. 오히려, 그래요? 관심 가지시면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또 제가 도움도 드릴 수 네.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퇴근맨님한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DM도 많이 오고 메시지도 오고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쪽으로 뭐 개인적인 연락이 오긴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크지 않고요. 네. 저는 학교 동료 선생님들 중에 진짜 능력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너무 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보 분야, AI 분야에 완전 대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네.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팁이라든지 제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예 학교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끼리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연구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분이 리더를 맡아주셔서 네.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래서 올해 이제 그분과 함께 에듀테크와 관련된 도서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야, 이 추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또 그렇게 이런 단순하게 책 쓰기 모임, 아니 연구 모임으로 끝나긴 또 아쉬워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또 이제 영상 쪽이라든지 자료 만드는 쪽에는 저도 조금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 네. 그걸로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네. 해서 최근에 있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저희 동료 선생님들과 매일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자료를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와, 이거 하나의 엄청난 팀인데요? 네, 그래서 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네. 분명히 선생님들 주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끈끈한 동료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네.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교사 겸직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네.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능력자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죠. 네. 아무튼 뚝뚝 놓고 하면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 맞아요. 진짜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처음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있는데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연구회에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볼지 기획하고 성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또는 어떤 연구에 속해 있으시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러분이 모이면 중요한 게 대화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대화를 어떤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뭔가 마지막 결과로까지 나오면 더 끈끈해지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나중에도 모임이 끝나고 났을 때도 또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교육 업체들께서 네. 많이 공지사항에 네. 크리에이터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지원단, 자문단을 뽑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비바쌤이라든지 네. 티멘토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몰 자문단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관심 있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 콘텐츠가 제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하는 거예요. 저는 요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제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난방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는 거고 네.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네. 그중에 결국에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고 나의 결과 맞는 걸 찾는 게 좀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모임에 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런 교육 모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데 네. 이제 초등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요즘은 중고등 쪽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쌤스쿨이라든지 몽당분필이라든지 네. 요즘은 컴퓨터협회라고 해서 ATC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그런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능력들을 그분들이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또 내가 만든 콘텐츠를 결국에는 내 현장에서 또 쓸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이제 결이 학교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퇴근맨이라는 콘텐츠가 탄생한 거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교육 콘텐츠로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과 그다음 학교 외 생활을 한 번에 가져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길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의력,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확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또 많이 만나면 좋은데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분, 맞아요. 서울에 있는 분, 맞아요. 다양한 분들이 학교 현장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고 또 함께 프로젝트 잡아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또 도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모로 자기 개발에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지지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내 역량도 성장시키고 네. 또 약간 이제 부수입도 얻을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여기저기 지금 도전을 해보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퇴근민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떨어졌다고 해서 난 안 돼라고 그런 낙심하지 말기를. 네. 저는 단순히 제 생각에는 저는 교육 쪽 콘텐츠를 잘 다루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다 퇴근맨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마도 퇴근맨님은 지금 블로그도 성공했지, 유튜브도 성공했지, 전자책도 성공했지,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 네. 그럼 실패 경험을 좀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패 경험 뭐가 있나요? 저는 우선은 제가 만든 골목 책방 블로그는 3번째 블로그예요. 앞에 2개의 블로그가 있었고 네. 네이버에서는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 한 명의로. 네. 그래서 2개는 완전히 말아먹은 블로그고요. 3번째
이제 했던 게 골목책방 블로그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실패와 성공의 그 기준, 블로그, 아 이건 좀 말아먹었다, 이건 좀 잘됐다. 어떤 걸로 잡으셨나요? 우선은 저는 그런 작은 성과에 굉장히 매몰되는 게 조금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초반에는 방문자 수라든지 결국엔 방문자. 이웃수, 조회수라는 게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약간 백미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체크 포인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그런 블로그들은 네. 조회수가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글을 써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콘텐츠이기도 했고 네. 또 너무 내 이야기만 했다. 아, 결국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공개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네. 쓸 필요가 있거든요. 또 내가 결국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남에게 도움을 준 이후에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네. 사실 제가 아무리 일기 쓴다고 해도 누가 제 일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유튜브도 그 유명인들의 개인 일상, 일상과 그냥 일반인의 일상과는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유튜브 브이로그도 굉장히 뭐 뛰어난 외모 아니면 뛰어난 개성 네.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하루를 그냥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 안 봐주실 것 같거든요. 가족도 사실은 외면할 때가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결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수요가 없는 콘텐츠다. 네. 이건 이렇게 개선해 가야겠다 하면서 블로그를 하게 됐고 유튜브도 골목책방이 4번째 채널입니다. 와, 실패 없이는 이런 게 안 나오네요, 정말.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엄청났네요. 저도 이제 돈에 관심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실 관심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가 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이제 놓쳤던 부분은 이미 애널리스트라든지 전문가들. 너무 전문가들이 있는 영역에서 차트 딱 나오면서 맞아요. 정말. 네. 제가 만약 타겟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의 돈 공부라는 이름으로 만약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타겟을 좀 더 송곳처럼.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가 가르쳐주는 돈 공부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데 네. 그때 보니 누가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돈 공부를 공부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라든지 네. 경제학자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성과가 있는 분들의 네.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우선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책 소개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책 소개하는 것 그리고 저처럼 그 타겟화해서 네. 자기 개발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책 이야기를 하게 됐고 거기 안에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그 콘텐츠가 조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거. 이게 적어도 컨텐츠면 이게 어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이걸 정말 분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원래 분석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으면 재밌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네. 오늘은 좀 잘 안 됐네 하고 끝내는 성격인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 측 설정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래서 와 이렇게 조맥과다 보니까 조맥꾼이 돼버렸었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저도 지금 여러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운팅하고 분석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 태근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뭔가 수익을 공개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또 있는 일이고 그럼요. 어떤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네. 저 사람은 자기 본업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월급보다 많은 부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매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이제 제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부수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한 번 빵 터져서 그럼요. 이렇게 수익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쪽으로 좀 수익화가 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1이라는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제작을 했고 네. 그 강의는 제가 앞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고 네. 또 이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녹화해서 그 녹화 자료를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올해 제가 책 3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몇 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책 3권도 단순히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에게 또 수익이 되어줄 네. 거고 선생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쌓여있는 영상과 글들이 네. 전부 다 결국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희 네. 계속해서 수익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월급보다 더 많은 부수입, 그 퍼센티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아까도 단계별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전향할 때는 또 유튜브에 거의 매진을 하고 또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책 쓰기에 됐으면 책 쓰기에 매진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만약 제가 꾸준히 했었다면 네. 퍼센티지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블로그 10%, 뭐 유튜브 20% 이렇게 됐겠지만 네. 요즘은 저는 또 강의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의가 8할인가요? 맞습니다. 강의가 꼭 이런 제가 실시간 강의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교육 활동까지 했을 때는 강의 활동과 교육 활동이 거의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외부 강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외부 강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시간 강의 녹화라든지 클래스 원원이 다 포함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의 활동이 저는 결국에 수익으로 저희가 조금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메인은 강의다. 그런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시잖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 그 희소성 분명하게 잡은 거 이게 또 핵심이 아니었나 싶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로. 항상 어떤 책들을 보면 진짜 타겟을 잘 잡아서 네. 이왕이면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정말 좀 잘 될 확률이 높다라는 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디를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책 리뷰를 해봤자 정말 독서가 다독가들 네, 너무 그리고 많죠. 작가님들을 제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만약 어떻게든 송곳을 잡아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저는 네. 무조건 실패했을 거고요.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하시다가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 길을 한 길로 정말 잘 이렇게 쭉쭉쭉 가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태근맨님이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주제, 그 주제 중에 뭐 성도 있고 관계,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개발 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돈, 경제적인 거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태근맨의 컨텐츠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법적으로,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교사의 본질을 놓지 않으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 제가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넘으니까 이제 책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 광고비를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 와, 정말 혹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데 결국에 제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본질이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그런 제 나름의 철학은 네. 정말 합법적인 선에서 저는 왜냐면 이 교직이 너무 좋거든요. 진짜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업에는 아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제가 다른 기업에서 일해보진 못했지만 그 기업에서는 내 성과 또는 우리 팀의 성과를 위해서 이루어내는 건데 네.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 1년에 30명씩 네. 제가 만약 30년을 일한다면 900명의 아이들에게 네. 물론 적어지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저에게 또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실 책으로 유튜브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얘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와서 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나오나요? 네, 군대에 제 첫 제자들이 네. 책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근데 그 책 선물을 보내준 게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정말 가볍게 읽기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마침 그 책을 선물 받았을 때 군대에서 독후감 대회가 열렸어요. 네. 근데 독후감 대회를 포상휴가를 걸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운명이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반드시 아이들이 준 책으로 내가 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야. 들어서 정말 독후감을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포상휴가 이제 1등을 해서 상을 받게 되니까 와, 1등을 했다고요? 물론 뭐 군대라는 그 사회가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 너무 많았고 네. 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네. 때문에 1등을 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네. 글쓰기에 재능을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제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아이들에게서도 받는 영향도 엄청 많구나. 그럼요. 엄청 열심히 친구들이 편지를 써서 그때 보내줬었거든요. 책 앞쪽에다가 선생님 뭐 이 책이 그리고 초등학교 제자인데 와, 오랜 관계를 또 이어서 가지고 온 거네요. 정말 그 띠동갑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이제는 다 군대에 가 있고 한데 너무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경제적인 자유 막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 나오면서 퇴사해라, 이직해라,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얘기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옳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단지 제 방향을 그것 외에 좀 합법적인 방향으로 내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내 성장도 가져가고 내 즐거움도 얻고 너무 막 조급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 네. 이게 정말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수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 태그맨님 혹시 의원 면직이나 사표 언제 예정이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태그맨님의 지금 삶의 철학을 잠깐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일단 월 면직할 생각이 없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니까 저는 지속해서 이 교사라는 직을 가지고 싶고 네. 특히나 남교사분들을 제가 뭐 그냥 제가 제 주변 분들을 봤을 때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실 온 비율보다는 네. 어쩌다 보니 오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꿈이 애초에 교사였고요. 저는 선생님 너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 너무 행복했고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직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정년퇴직까지 가서 네. 최근에는 이제 승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퇴근맨님의 앞으로의 계획, 미래 어떻게 지금 너무 지금 쭉쭉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우선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데 네. 싫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좋아요를 누르는 거. 이게 참, 인간이라면 누군가의 그런 관심을 받는 거. 그렇다 보니 저는 저에게도 관심을 주고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네.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메신저로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네. 이게 나랑 결이 맞구나. 어.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메신저가 돼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교사분들 타겟이 아니었고요. 네. 공무원분들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된 이유가 네. 제 이제 지인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초과 근무라는 것에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위법도 하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좀 낭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만약 너희 물론 처우 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시간을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때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향이 만약 맞다면 단순히 선생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공무원 엔잡 메신저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엔잡이라는 콘텐츠보다는 저는 사실은 내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가 결국엔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는 있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걸 돕고 싶은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전체,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이런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엔잡으로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누구에게나 서사가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자를 좀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앉아서 소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진짜 생산을 해보니까 내가 삶의 절반을 놓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물론 꼭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이거 알려드리는 게 제게 좋은 겁니다. 저는 절대 뭐, 이런 게 없고요. 저는 제가,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서, 근데 종종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왜 자꾸 퍼주면 선생님에게 대체 가는 이득이 뭔가요? 전부 다 이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무료 자료를 이렇게 퍼주는데 선생님한테 이득이 가나요? 결국에는 그게 저를 알리는 것이고, 저의 네이밍을 하는 것이고, 제 브랜딩을 하는 거라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아까는 개인적인 목표였지만, 실제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걸 느껴서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100 중에 뭐 5라면 나머지의 95는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만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시면 또 하나의 멋진 팀, 그리고 멋진 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만 들어도 앞으로의 그 태그맨님의 앞날이 기대가 되네요. 저도 사실 기대가 좀 되는데 이런 모임을 운영해본 경험이 사실 없어서 저는 저 혼자 성장하는 데에만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랑스 해외 파견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빠 모임을 만들어서 왜냐면 가족이 소중한데 이제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보고 또 교육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자녀를 키워봐야 오래 봐야지 한 20년?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아빠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경험도 나누자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걸 시작으로 지금은 조맥구 모임만 한 5개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오히려 많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받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퇴근맨님이 하시는 그런 엔잡 플러스 생산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연대해가지고 함께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하루를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저 자녀들한테도 생산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미래의 인재는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나를 마케팅하고 나의 삶의 철학을 알리고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좋은 신뢰를 꾸준히 공익성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성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즐거움 내가 즐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걸 꾸준히 함께 우리 가족 함께 하자 그래서 가족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가면서 이 채널 이름이 지덕제로거든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이 좋아. 근데 미래 사회를 그렇게 준비도 하면서 삶의 기록하는 삶 살아보자 해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데 태그맨님이 하시는 그 앞으로 일과 또 연대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 진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혼자 하면 아무래도 자기 당착이 빨릴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은 한정돼 있는데 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는 너무 대단한 능력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퇴근 후에 또 주말에 그 능력을 본업을 그대로만 발휘하셔도 너무 좋겠다. 아이의 경험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첫 번째는 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조건은 해외 학교를 가가지고 해외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자. 정말 알프스에 가서 스키도 타고 축구 경기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한번 세계가 좁다는 걸 경험시켜주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런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와서는 이제 그 재능 있는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떤 분이 인라인 전문가예요, 저 커피 전문가예요, 저 골프 전문가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먼저 재능 기부를 막 하니까 다들 서로 무료로 저 캠핑카 있어요, 저 뭐가 있어요 해가지고 무료로 쓰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무료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해가지고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저희는 막 백패킹도 가거든요. 캠핑도 가고 캠핑 가면 100명 가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래서 함께 할 때 이런 더욱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봉사도 지금 작년에도 가족봉사도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너무 좋은 모임이 지속되고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근맨님 함께 하시는 그런 미래 계획과 저희 조맥구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태근맨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